오늘은 아내랑 둘이서 새로 산 목장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 짐을 나르느라 둘 다 녹초가 되어 현관에 앉아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면서 땀을 식혔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어. 새로 산 목장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 위로 펼쳐졌어. 눈에 보이는 데까지 어떤 이웃도 없었어. 솥대는 풀을 뜯고 있었는데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주변의 싱싱한 풀도 무시하면서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 긴 이동으로 스트레스 받은 거겠지 싶었어. 왜 그렇게 자물쇠를 많이 달아놨을까? 아내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어. 솔직히 나도 궁금하긴 마찬가지였어. 집 안팎으로 모든 문마다 이중 자물쇠가 달려있더라고. 창문에도 두꺼운 쇠창살이 있었어. 이 집 전 주인들은 우리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서둘러 떠났으니까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걸 걱정했나 봐. 도둑 침입을 막으려고 그랬겠지. 우린 다 떼어내고 나무 퍼티로 구멍을 메우자. 어차피 트림도 새로 칠할 거잖아. 쇠창살은 조금 힘들겠지만 주말 전에는 할 수 있을 거야. 철물점에 가서 몇 가지만 사오면 돼. 아내는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처럼 먼 곳을 응시하고 있더니 저게 뭐지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 손가락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회색 늑대가 들판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어. 우리를 향해 꾸준히 빠른 속도로 걸어오는 것 같았지. 울타리에 다다르더니 이상한 짓을 했어. 뛰어넘거나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더니 철조망을 잡아당겨 들어 올리고는 한 다리씩 걸어 들어오는 거야. 마치 내가 했을 법한 행동 그대로 말이야. 반대편으로 넘어오자마자 다시 내 발로 땅을 디디고는 우리 쪽으로 어슬렁 계속 걸어왔어. 그러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풀숲으로 사라졌어. 잠수하듯 풀숲으로 뛰어들거나 엎드린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사라진 거야. 우리 둘은 불안에 떨며 현관에 앉아 있었고 나는 일어나서 저 짐승을 찾아보려 먼 곳을 살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난 들어갈래. 당신도 들어와. 아내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앞뒤 문을 잠궜어. 그 뒤로 창문의 창살은 그대로 두기로 했고 집안 문의 이중 자물쇠에 대해서도 아내는 더는 얘기하지 않았지. 그날 밤에는 우리는 거의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어. 늑대든 뭐든 그 괴물을 보기 전까지 하루 종일 들뜬 채로 수다를 떨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지. 그런데 늑대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았어. 그날 밤 훨씬 더 섬뜩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 자명종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쯤이었어. 문득 잠에서 깼지. 옆자리를 보니 아내가 없었어. 한밤중에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창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자기를 집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말이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어. 무거운 창문을 사이에 두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전에 봤던 늑대가 걱정돼서 물었어. 몽유병 때문인가 봐. 뒷문이 어쩐지 잠겼어. 제발 들여보내줘. 추워. 아내가 몽롱한 목소리로 말했어. 금방 내려갈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대답했어. 지금은 그저 아내의 안전만 걱정됐던 거야. 가끔 몽유병이 있긴 했으니까 그 부분은 말이 되는 것 같았어. 팬티 바람으로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 자물쇠에 손을 뻗으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랐지. 뭐 하는 거예요? 아내였어.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어. 방금 밖에 있는 걸 봤는데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 내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아내일 리가 없었거든. 마치 다른 누군가가 아내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목소리를 흉내낸 것만 같았어.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니 의심의 여지 없이 내 아내 크리스틴이었어. 호흡을 거칠게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지. 왜 그래? 아내가 물었어. 대답하지 않았어.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던 거야. 어떤 것들은 아무에게도 심지어 배우자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는 그걸 무덤까지 가져가야 해. 소리내어 말하면 거짓말이 되고
그 나쁜 일들의 시작으로 되돌아오게 할까봐 두려워서 말이야. 그래서 그냥 손을 잡고 계단으로 올라갔어. 어깨 너머로 불안하게 현관문을 돌아보면서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나 힘으로 부서지는 소리를 기다렸지. 그런데 정중하기까지 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 그러다 주먹으로 쾅쾅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크게, 더 끈질기게 울렸지. 아내는 계단에서 멈춰 서더니 나를 돌아봤어. 한밤중에 누구야? 물었지. 무시하고 자러 가자. 곧 가겠지. 잠시 망설이더니 계단을 오르면서 몇 번 더 긴장된 듯 뒤를 돌아봤어. 쾅쾅 소리는 계속되다가 아침까지 꾸준한 핥히는 소리로 변했어. 아침 식탁에서 아내가 물었어. 어젯밤에 지하실에서 뭐 했어? 전날 밤에 문 두드리는 소리는 서로 언급하지 않았어. 둘 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려고 했었지.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단지 어제의 일들이 그저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과로한 탓에 생긴 환각이나 악몽처럼 느껴졌거든. 지하실 안 갔는데. 내가 말했어. 갔잖아. 내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로 내려오라고 했어. 내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봤어. 내가 언제? 현관문에서 당신을 발견하기 바로 직전에. 난 그저 지하실에서 뭘 찾다가 부엌으로 간식 먹으러 갔나 보다 싶었지. 그런데 현관문에서 당신을 발견한 거야. 어젯밤에 지하실에 간 적 없어.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 그럼 거기서 날 부른 건 누구겠어? 밖에서 내가 본 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 여기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우리는 이걸 함께 해결해야 했으니까. 크리스틴, 어젯밤에 밖에 나간 적 있어? 아니, 그게 뭐 상관인데. 그게 밤중에 당신이 밖에 있는 걸 봤거든. 내가 지하실로 내려오라고 당신에게 말했다고 할 때랑 같은 시각에 말이야. 당신은 내게 몽유병 때문에 밖에 나왔다가 문이 잠겼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문가로 갔던 거고. 그런데 난 지하실에 안 갔고 밖에 있던 것도 너였을 리가 없어.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 도대체 그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뭐야? 입을 열어 대답하려는데 문에서 정중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 우리 둘은 잠시 조용히 앉아 어쩌면 좋을지 몰랐지. 노크가 또 들리더니 문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 차는 있는데 들판에 나가 있나? 그냥 문 앞에 놓고 갈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도 여기 있는 게 영 내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두고 가는 건 좀 무례한 것 같아 다시 와야겠어요. 크리스틴과 나는 일어섰어. 전날 밤에 그 존재와는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있었어. 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야. 그저 우리를 환영하러 온 이웃들이었고 우리보다 이 목장과 이 수수께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았어. 문을 열자 남자와 여자가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어.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그분들은 획 뒤돌아봤지. 안녕하세요. 우린 위슬리 부부예요. 길 따라 아래쪽에 살고 있죠. 이 지역에서는 옆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긴 해요. 사실 여긴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만요. 강 쪽으로 소떼를 몰고 먹이를 주러 가는데 가끔 근처에서 만날 거예요. 남자가 팔을 아내의 어깨에 두르고 귓속말을 했어.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는 지금 긴장된 채 아무 말이나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샤론, 저분들이 그런 걸 다 알고 싶어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이웃으로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다시 옆집에 부부가 사는 게 좋네요. 이 집이 너무 오래 비어 있었거든요. 아내와 나는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오기 직전까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 집이 황폐하거나 방치된 기색은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못했어. 정말요? 우리가 싼 값에 산 이유가 있었네요. 얼마나 오래 비웠던 건가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몇 년 정도예요. 어쨌든 이 케이크를 좀 갖다 드리려고 왔어요. 볼 일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만나서 반가웠어요.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는 561번지예요. 길 따라 내려가면 바로 있는 그 집이죠. 그 남자가 엄지손가락으로 동쪽을 가리켰어. 인사하고는 이렇게 빨리 달아나듯이 떠나는 걸 본 적이 없었어.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 여자가 아내에게 다가가며 케이크 접시를 건넸어. 접시는 가지고 계세요. 여러 음식에 잘 어울려요.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우리 집 주변을 불안하게 둘러보다 물러났어. 저기에 물어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때 이 부부는 차로 달아날 준비가 된 것 같았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얼른 내가 이어 말하기를 기다렸지. 무언가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사 온 이후로 이상한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여기가 귀신이 나오는 그런 건가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싼 건가요? 두 분 다 긴장한 게 보여요. 우리한테 뭐라도 말해주세요. 겁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인은 애원하듯 그녀의 남편을 쳐다봤어.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차로 돌아가 조수석에 앉아 양옆을 훑어보며 눈동자를 굴리고 있었어. 정확히 뭘 보셨어요? 남자가 물었어. 아니, 그냥 말하지 마세요. 그것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압니다.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없앨 순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으니까요. 옆집에 사는 아내와 저도 기이한 일들을 겪긴 하지만 여기만큼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곳을 특별히 좋아해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더 말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당신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일 거예요. 늘 그랬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손가락 마디 소리가 들렸어. 이분의 아내가 차창을 쾅쾅 치며 크게 뜬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며 들판 쪽을 가리키고 있었지. 내 눈이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갔고 커다란 회색 늑대가 다시 나타나 우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어. 말했잖아요. 우린 그것들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고요. 전 이만 가봐야겠어요. 당신들은 더 이곳에 머물지 말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곳은 당신을 변화시킬 테고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갈 거예요. 결정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변화가 어떨지 알게 된다면 이미 늦은 거예요. 믿어도 좋아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차로 갔어. 그는 시동을 걸고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꺾어졌던 진입로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어. 몇 초 만에 시야에서 사라졌어. 다시 돌아보니 늑대가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었어. 50m쯤 떨어져 있었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 아내는 집을 향해 뛰면서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나는 얼어붙어서 늑대가 다시 두 다리로 서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늑대가 아니야. 저걸 늑대라고 부르지 마. 늑대가 아니라고. 그저 너한테 늑대인 척하려는 거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 발걸음을 떼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 내 눈은 늑대의 움직임에 사로잡혔지. 더는 동물이 아니라 동물 옷을 입은 다른 무언가였어. 늑대 갑옷 아래로 고대의 가죽 같은 피부가 군데군데 보였어. 사냥꾼처럼 내 쪽으로 날듯이 뛰어오면서 긴 걸음을 내디디며 몸을 낮추고 있었지. 모피는 그저 옷처럼 두르고 있을 뿐이었고 늑대 머리는 모자처럼 쓰고 있었어. 뭐 하는 거야? 빨리 여기로 와. 아내가 한 번 더 소리쳤고 발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이자마자 조금 전까지 내가 얼어붙은 상태였다는 걸 깨달았고 제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어. 집은 가까웠지만 저 괴물은 빨랐거든. 내가 뛰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늑대로 변했어. 방금 전까지 저것이 늑대가 아니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어 보였지. 내 발로 질주하면서 침을 흘리는 턱으로 나를 물기 위해 돌진하는 걸 보니 말이야. 이 괴물은 완전히 엄청난 회색 늑대 그 자체였어. 아내가 아니었다면 날 잡았을지도 몰라.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는
문지방에 쓰던 큰 돌을 집어들어 괴물의 머리를 정통으로 겨냥해서 던졌거든. 어깨에 맞긴 했지만 잠깐이라도 물러서게 만들기에 충분했어. 내가 필요로 하던 찰나의 시간이었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 바로 그 다음 순간 핥히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어. 이내 뒷문에서도 또 하나가 핥히기 시작했지. 그 소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어. 소리가 멎고 내가 다시 밖에 나가봤을 때 3마리의 소가 죽어 있었어. 다른 소들은 겁에 질려 집 근처 들판 한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 이웃들이 우리 집 그늘진 곳을 외면하듯 살피듯 두리번거리는 것처럼 소들도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지. 우리가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 없으리란 걸 알기 시작했어. 살아남을 순 있겠지만 이건 사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날 밤 아내와 나는 블라인드와 커튼을 모두 내린 채 거실에 앉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어. 집은 쉽게 팔리지 않을 거야. 이웃들 말을 들어보니 뻔한 일이었지. 우리는 아침에 떠나기로 했어.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 모텔에서 지내면서 집에 투자한 돈은 모두 포기하기로 했지. 설령 다시 팔려고 내놓는다고 해도 거래가 되고 돈을 회수하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릴 테니까. 하지만 너무 위험하고 무서웠어. 더는 이곳에 머물 수가 없었지. 난 자러 갈래. 아내가 피곤한 기색으로 말했어. 곧 올라와 알겠지.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 우리는 이 이사를 너무나 꿈꿔왔는데 이제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던 거야. 나도 슬펐어.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어. 한 모금 꿀꺽 들이켜고는 한 잔 더 마시기로 했지. 긴 하루였고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마실 겨를이 없었거든. 그런데 위층에서 핥히는 듯한 긁히는 소리가 들렸어. 잔을 내려놓고 뒤돌아 귀를 기울였지. 크리스틴. 대답이 없었어. 주방 모노륨 바닥을 몇 걸음 가로질러 또 불렀어. 대답은 없었어. 계단 아래쪽에 다다랐을 때는 내 심장이 너무 빨리 세게 뛰어서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 계단 꼭대기 틈새로 뭔가가 지나가는 걸 봤을 때 크리스틴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를 뻔했지. 아내를 향해 모퉁이를 돌아가는 늑대가 아닌 그 무엇 말이야. 너무 순식간이라 상상의 산물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 계단을 내려다보며 웃는 모습, 희미한 불빛에 번쩍이는 긴 송곳니, 치읓 같은 눈동자만 아니었다면 말이야. 할 수 있는 한 빨리 계단을 뛰어올랐어. 그것이 아내에게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나서 눈이 벌겋게 충혈되었지. 2층에 다다랐을 때 복도 끝으로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걸 봤어. 방금 전에 본 일은 정말로 상상이었던 것처럼 말이야. 침실 문 손잡이에 손을 뻗으면서도 심장 박동이 조금도 느려지지 않았어. 주저하며 들어갔더니 방은 어두웠고 아내는 잠들어 있었지. 깨워야 하나 싶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깨우지 않았어. 괜찮을 거야. 그냥 자자. 이성적이지 않은 생각이 들었지. 모든 게 괜찮아. 이제 그냥 자. 방금 전에 본 걸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침대로 기어들어가 아내 옆에 누웠어. 이불 속에서 몸을 떨며 체온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지. 침실 문 밖에서 토각토각 걷는 소리가 났어. 글쩍글쩍글쩍. 무언가 침실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었고 내 안의 심장의 한 부분은 저 이상하고 낯선 것을 들여보내고 싶어 했어.